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딸아, 오랜만에 너에게 편지를 쓴다. 잘 지내고 있니? 밥은 잘 먹고 다니고? 미국에서의 신혼생활은 재미있니? 직장생활은 좀 어때? 전화나 메신저로 자주 소식을 주고받으면서도 엄마는 항상 내 안부가 궁금하다. 떨어져 있으면 내 새끼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부터가 마음이 쓰이는 걸 어쩔 수가 없구나.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본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 누군가의 안부를 이처럼 애달프게 그리워한 적이 있었던가. 나는 너를 낳기 전까지 일이 주는 성취감에 취해 사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었다. 솔직히 못할 게 없다고 생각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게지. 하지만 너를 낳고 나서 마음고생을 하게 되었더랬다.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인 너를 돌보기 위해 병원 눈치를 보면서 내가 갑자기 넘어져 다치거나 열이 펄펄 끓어오르는 등 매일 예측 불허의 삶을 살면서 처음으로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순간들을 겪으며 너 하나 키우는 것조차 제대로 못하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실망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면서 알게 되었다.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왜 사람들이 행복을 말하는지, 왜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가 성장한다고 하는지 말이다. 만약 너를 낳지 않았더라면 더 큰 성공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마음은 분명 허했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너라는 존재는 인생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인지도 모르겠다. 내가 흔들릴 때마다 너를 생각하면 다시금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었으니까. 그런 내가 작년 어느 날 나에게 결혼 얘기를 꺼내며 결혼하면 미국에서 살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다 결혼할 때쯤이면 한국에 들어와 살겠지 싶었고, 그때가 되면 자주 볼 수 있을 테니 지금은 보고 싶어도 조금 참자 했었는데, 아예 먼 타국에 눌러 앉겠다고 한 게지. 한편으로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자식이 어른이 되어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가는 걸 축복해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니. 하지만 한편으로 서운하고 허전한 것도 사실이더구나. 아니, 처음엔 내가 멀리 떠나 살 거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참 힘들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 나한테 많은 걸 선물해준 너에게,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할 너에게 엄마로서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 이제껏 나는 너에게 엄마였고 나에게 너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다. 우리가 쌓아온 30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런데 어쩌면 너무 가까이에 있었기에, 그리고 앞으로도 늘 가까이 함께 있을 거라 생각해 미처 해주지 못한 많은 말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지난 33년 동안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대충 헤아려 보니 지금까지 만난 환자만 20만 명에 진료 시간이 무려 7만 시간이 되더구나. 그들은 나름대로의 고통과 서름을 안고 나를 찾아왔다. 그 중에서도 나는 너와 비슷한 또래의 청춘들을 만날 때 가장 가슴이 아팠다. 혹시나 너도 나한테 말 못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자꾸만 대입해서 바라보게 되었던 게지. 얼마 전에는 30살의 여자가 찾아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엉엉 소리내서 울기 시작했고 티슈 한 통을 다 쓸 때까지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그렇게 한참을 울던 그녀는 조금 진정이 됐는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한 계약직 일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엔 예정된 결혼까지 없던 일이 되었다며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이제 좀 시원하네요. 울고 싶었는데 저보다 더 걱정하실 부모님 때문에 마음껏 울지도 못했거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내 마음이 어찌나 아프던지 무모한 자신감뿐이라도 생기가 넘쳐서 한창 예쁠 나이인데
그녀는 눈물조차 마음껏 흘릴 수 없는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경제가 어려워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말한다. 하지만 젊은 청춘들이 취직을 못해 방황하고 그마나 쥐꼬리만한 월급을 한 푼 두 푼 모으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안타깝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한다. 멀쩡하게 생겨서 대학도 졸업했는데 백수로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고 돈이 귀할 줄 모르니까 돈을 모으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아냥댄다. 그러나 청춘들은 정말이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을 믿고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하지만 막상 변변한 자리 하나 내주지 않는 세상 앞에서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니 그거조차 자신이 부족한 탓인 것만 같아 마음 놓고 울지도 못하는 게 아닌가. 세상을 탓하고 남을 탓해봐도 뭐 하나 풀리는 것 없이 시간만 흘러가는 것을 가장 끔찍하게 여기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들 자신이다. 언제부터인가 내 또래인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지금 불안하다면 인생을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것은 지금껏 진료실에서 만난 청춘들에게 못다한 이야기이자 30년 동안 너에게 미처 하지 못했던 그러나 결혼해서 한국을 떠나는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했다. 1년간 원고를 쓰며 글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다. 33년의 세월 동안 정신과 의사로 생활하며 많은 것을 배웠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많다 싶기도 했고 내 글이 혹시나 아픈 청춘들의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낭떠러지로 미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책을 펴내기로 마음먹었다. 더 늦기 전에 엄마밖에는 해줄 수 없는 말들을 말이다. 딸아, 사랑한다. 너는 누가 뭐래도 내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그 말은 곧 내가 어떤 선택을 하건 그 결과가 어떻건 간에 상관없이 나는 너를 지지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지금까지 내가 그랬듯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렴. 해보고 안 되면 뭐 어떠니? 까짓것 쉬어가면 그만이다. 최소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바보는 아니니까 그것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냥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재미있게 사는 방법이 잘 안 떠오르고 자꾸만 화가 날 때는 이 책을 참고하렴. 실수추덩이이고 부족하지만 재미있게 살고자 했던 엄마의 인생을 보며 힘을 내거라. 우리 딸 그리고 세상의 모든 딸들아 파이팅이다. 늘 너를 아끼고 지지하는 엄마가.